자, 8단원의 134쪽이죠. 134쪽에 열부터 시작을 하자. 자, 이 열이라고 하는 것 단원인데, 자, 먼저 그 뜨겁고 차가운 걸 수치로 표현한 거, 수치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온도라고 하는 건 차갑고 뜨거운 걸 이제 수치로서 표현한 건데, 혹시 섭씨 온도 배웠니? 섭씨 온도, 절대 온도, 화씨 온도. 넌 안 배웠지? 그럼 섭씨 온도가 뭐야? 섭씨 온도? 뭐냐고, 섭씨 온도. 배웠다며. 자, 1기압에서 물에 어는 걸 0이라고 놓고요. 물이 끓는 걸 100이라고 넣는 거야. 물이 얼 때를 0. 물이 끓을 때를 100. 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등분해 놓은 거야. 그 단계를. 그게 섭씨 온도의 개념이야.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켈빈이라는 단위 혹시 배웠어? 자, 켈빈이라는 단위 절대 온도 단위거든.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73도를 0켈빈으로 놓고 그 섭씨 온도처럼 일씩 올리는 거지. 오케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입자 운동이 완전히 멈출 때를 0이라고 놓고서 시작하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과학에서 많이 쓰지, 절대 온도는. 오케이? 자, 그래서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온도라고 하는 거, 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열받았으니까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지겠지요. 자, 그래서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온도가 높으면 활발, 온도가 낮으면 둔하다라는 그런 경우예요. 됐죠? 그러면 이때 온도가 높은 물체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 사이에서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가 딱 접합해 있으면은요, 에너지가 이동해. 그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열 이동 방법 세 가지는 별표 꼭 좀 쳐주시고, 전도, 대류, 복사.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전도는요, 체크하자. 고체. 대류는요, 액체와 기체. 복사는요, 직접.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체는 입자가 옆으로 이동한다, 안 한다? 고체는 단단한 인력에 묶여있는 애들이야. 그죠? 그래서 형태를 일정하게 갖고 있는 형태지.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옆으로 막 이동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열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 열받으면 고체 입자들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요. 진동. 그럼 진동이 점점 빨라지면서 옆에 놈들을 쳐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옆으로 전달하는, 입자 사이에 전달하게 되는, 차례로 전달하는 열 이동 방법을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류는 뭐냐? 대류는 액체나 기체는요, 입자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지. 그래서 열받은 입자가 그거 열을 가지고 입자가 움직이는 거야. 자, 보면은 액체나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입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열을 가진 입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대류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 흔히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요. 찬 공기는 아래로 가요.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대류현상이잖아요. 그게 열 전달 방법이고요. 복사라고 하는 거는 열이 직접 가는 걸 얘기를 해요. 자, 태양열이 지구로까지 전달되어 온단 말이야. 그죠? 근데 중간에 우리는 진공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열이 전달되어 오죠. 자, 그늘진 곳하고 햇빛 비치는 곳. 그늘진 곳보다는 햇빛 비치는 곳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 햇빛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열이 직접 오는 걸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의 예시 한번 보세요. 자, 숟가락을 담갔어요. 금속으로 된
자, 숟가락을 담갔더니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지는 거 전도죠. 열이 쭉 전달해 오는 거고요. 그 다음 실외의 금속으로 된 나무 의자는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야, 우리가 추운 겨울에 의자에 앉을 때 철로 된 의자보다는 나무 의자가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게 느껴지죠. 그 이유, 철로 된 의자나 나무 의자나 어차피 바깥쪽에 있을 때는 온도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딱 앉았어. 내 엉덩이의 열을 철은 빨리빨리 뺏어가.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나무는 전도가 잘 안 돼. 그래서 천천히 뺏어가. 오케이? 자, 내 엉덩이의 열을 금속은 빨리빨리 데리고 가 버리니까 그래, 전도가 잘 일어나다 보니까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열을 많이 뺏겨서. 자, 냄비 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어 열 전달이 잘 되게 하죠. 근데 손잡이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열 전달이 잘 안 되게 하고요. 대류에 의한 현상. 자, 뜨거운 물이 위로 가고요. 찬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물을 아래에서만 가열했지만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거. 이것도 역시 대류 현상에 의한 거죠. 난로, 이거 잘 봐. 난로를 켰어. 난로를 켰는데 방 안 전체가 따뜻해요. 그러면 그건 대류 현상이야. 공기가 대류하면서 열이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되는 거야, 방이. 알겠죠? 근데 여기 난로를 폈는데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난로 옆에서 손 째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난로 옆에서 손 째는 거는 난로에서 오는 열을 직접 받는 거죠. 이건 복사예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차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자, 태양열이 지구로 왔어요. 토스트나 오븐 같은 경우에도 복사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적외선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복사를 이용해요. 자, 이 예시 한번 보세요. 책이 열이었을 때 책이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전달하는 건 전도. 오케이? 그 다음에 책을 던지는 거는요. 책을 던지는 건 책 자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복사. 사람이 책을 들고 가는 거는요. 입자가 열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대류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열 전도가 잘 되는 애들은 대부분 금속이고요. 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 플라스틱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열 전도가 잘 안 되죠. 오케이, 옆에 문제 한번 해보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활발 두뇌, 2번에 다 가나, 자, 3번에 XO, 4번에 따뜻한 물, 찬물, 대류, 기체, 액체, 5번에 대류, 전도, 복사, 자, 6번에 복사, 대류, 전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열 전달 방법에 대한 얘기야. 자, 그 다음 냉난방기구의 설치는 그럼 어디다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어디다 갖다 설치를 하느냐. 난방기는 아래쪽에, 냉방기는 위쪽에. 왜 그래?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죠. 찬 공기는 아래로 가죠. 자, 그걸 고려해 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대류. 난방기를 켜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고 위쪽에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때 전체적으로 따뜻해집니다. 자, 냉방기를 켜면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렵진 않죠? 자, 다음 단열이에요. 단열. 열이 전달되는 걸 막는 거예요. 열 이동을 못하게 막는 것. 자, 열이 이동하는 거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이 전도, 대류, 복사를 막는다는 얘기야. 단열을 하잖아요? 열이 이동을 안 해요. 열이 이동을 안 하잖아요? 자기 온도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온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를 모두 막으면 단열이 잘 되는데 그 예를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맨날 쓰고 있어요. 보온병. 별표 한번 쳐줘, 보온병은.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이중창. 우리 창문이라든가 이런 거 이중창으로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 스타이로폼 사용. 아이스박스. 니들 겨울에 있는 방한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열을 해주는 예가 됩니다. 그 먼저 보온병 별표 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보온병은요. 보온병 안에 보면은요. 보온병 되게 비싸죠. 그죠? 자, 얘가 왜 비싸느냐. 보온병 안에 보면 은도금으로 돼 있어. 도금이 돼 있어. 이게 뭐 하는 거냐. 열을 차단하는데 누구에 의한 열이야?
복사에 의한 열. 복사가 뭐예요? 열이 직접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열이 직접 가는 거. 빛의 형태로 열이 직접 가는 걸 가지고 복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열을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거울처럼 반사시켜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은도금을 해놓은 거야. 자, 복사열을 차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중벽 사이에 진공 공간이 있어요. 자, 얘가 이중벽 형태로 되어 있고 중간에 진공 상태의 벽으로 되어 있는데 진공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전도나 대류는 물질이 있어야 돼. 전도는 고체가 있어야 되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가 있어야 돼. 근데 물질이 없대. 그 얘기는 뭐야? 전도 대류에 의한 열을 차단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온병 보면 알겠지만 똑 누르면 톡 튀어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이중막의 형태예요. 그게 그냥 하나의 막이로 되어 있을 때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게끔 막아준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요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줘. 자, 단열재라고 하는 거는요.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물질을 단열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면 솜, 스타이로폼, 뽁뽁이. 이게 뭐야? 공기 들어있죠. 공기. 내부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체로만 쭉 연결되어 있으면 전도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갈 텐데 중간중간에 기체가 들어있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전도에 의한 열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전도 대류가 다 안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은박지, 은도금, 알루미늄박 이런 것들은요. 열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뭐 산에 그 생존 키트 같은 거 보면요. 이불이라고 했는데 그게 커다란 은박지 형태로 이불이죠. 그 우리 뒤집어 쓰고 있으면 체온에서 나오는 열을 최대한 반사시켜가지고 복사열을 차단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단열을 어디다 갖다 이용하고 있니?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보면 뭐로 되어 있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죠. 자, 아이스박스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서 전도에 의한 열을 차단하고요. 소방광 방열복, 외부의 열이 전달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그죠? 방열복, 방한복. 너희들 집에서 쓰고 있는 방한복들. 그거 보면은요, 두껍죠? 오리털로 되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공기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층이 있어서 전도에 의한 열을 최대한 막아주는 거고요. 또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거,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커튼이나 카펫이나 뭐 담요 이런 것도 까는 것도요. 역시 열 이동을 차단해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열평형인데요. 자, 이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했을 때 자, 그때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열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물질은 열을 잃어버리겠죠. 온도가 낮은 애는 열을 얻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는 두 물질이 열의 이동이 나타나는 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가 나타나죠. 그게 열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열평형에 도달하면 온도가 어떻다? 같아진다고. 온도가 같아질 때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100도씨 물하고 0도씨 물이 섞였어요.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 물의 온도는 50도씨예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열평형에 도달했다 그래서 완전 중간 온도가 돼야 돼 이러면 안 돼. 물의 양이 다르면은 중간 온도도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그랬죠? 지금 높은 데에 있는 애가 열을 많이 뺏기고 낮은 데에 있는 애는 열을 조금 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지나간 열이 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열평형에 도달할 거 아니야? 됐니? 자, 별표 한번 여기. 높은 물체가 온도가 높은 애가 잃은 열의 양이 있을 거고 온도가 낮은 애가 얻은 열의 양이 있겠죠? 그게 서로 같아요. 그럼 이 차이는 왜 차이 날까? 그래프에서 왜 중간이 아니라 이렇게 저기 온도 낮은 쪽으로 밑으로 치우쳐졌을까? 물질의 양이 온도가 높은 애가 양이 적고 온도가 많은 애가 양이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은 거예요. 오케이?
양 차이야.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다가 열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때 열이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하는 열의 양을 뭐라고 한다? 열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량은 단위를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단위를 써요. 1kcal는 1000칼로리에 해당돼요. 알겠죠? 1kcal는 1000칼로리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예시로 뭐가 있느냐? 우리 온도계. 온도계를 뭐 겨드랑이나 입안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체온 재본 적 있나? 이렇게 체온 재는 이게 뭐냐면 입안에 놓고서는 좀 오래 있어야 돼. 왜? 내 체온과 온도계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지. 자,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웁니다. 이것도 역시 한약팩과 뜨거운 물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었어. 그럼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도 역시 주변하고 온도가 같아지게끔. 지금 이런 거 다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옆에 7번부터 10번까지 해보도록 하자. 자, 채점하자. 7번에 1은 위로 A. 자, 2는 아래로 B. 8번은 X, X, O, O. 자, 9번에 1은 A에서 B죠. 2는 낮아, 높아. 3은 둔해, 활발. 4번은 B가 얻은 열의 양이죠. 자, 10번에 열은 가에서 나로 가는 거죠. 가에서 나로 간다. 열평형 구간에 해당되는 건 D죠, D. 어려운 건 없지, 그지? 자, 바로 넘겨보자. 여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게 되는데, 자, 뜨거운 물하고 찬물의 열평형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보시면 수조에 뜨거운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비커에 차가운 물을 넣고 온도계를 각각 박아가지고 온도를 재는데, 뜨거운 물은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죠. 차가운 물은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몇 도가 됐어요? 30도가 되면서 온도가 일정하네? 30도가 뭐야?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여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뜨거운 물체 온도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 차가운 물체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다 어디에 도달한다고?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요. 알겠죠? 다 썼니? 다 썼어? 오케이. 자, 그럼 확인 문제 한번 보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자. 1, 2, 3은 해보자. 자, 1번에 보자. 1번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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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틀린 거 뭐 있어? 없어? 2번에 열은 A에서 B로 이동. 3번에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진다. 됐어?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이게 이제 전도, 대류, 그리고 단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 같은 경우에는요, 금속에서의 열 전달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고체에서의 열 전달 방법이야. 자, 그래서 이 금속 막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은요, 촌농이 차례로 녹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점점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게 전도에 의한 열 전달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액체에서의 열 이동, 대류에 대한 얘기인데, 투명 필름에다가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이런 식으로 삼각 플라스크에 놓고서는요, 맞대고 있다가 투명 필름 딱 떼내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은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그걸 볼 수가 있죠. 색깔 칠한 거. 자, 그 다음 효율적인 단열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4도C 물 1리터를 넣고 여러 단열재를 감싼 후 물의 온도를 측정하여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물병의 온도가 가장 작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 그 다음에 신문지, 손수건,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돼 있을 때 온도 변화가 작아요 라는 얘기는 열을 최대한 많이 차단했다는 얘기죠. 외부랑의 열을.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건 단열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중에서 단열 효과 제일 좋은 게 누구였겠어? 알루미늄 호일이 단열이 가장 잘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옆에 유제 1, 2, 3번을 해보도록 하자. 유제 1, 2, 3번 해봐. 자, 채점하자. 1번에. 자, 유제 1번은 3번 나왔니? 2번은 2번, 3번은 톱밥, 스티로폼, 공기, 모래. 됐어? 오케이, 그럼 내신 쑥쑥 가보자. 자, 요것도 이제 문제 싹 다 좀 해줘. 음, 143쪽까지 다 풀어줘. 오케이, 채점하자. 1번에. 자, 1번에 1번, 4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여기서 틀린 거. 질문 빨리. 없어? 7번에 2번, 4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번에 2번, 12번에 5번. 여기서 질문. 틀린 거. 빨리. 괜찮아? 없어? 13번에 4번, 14번에 4번, 15번에 4번, 16번에 4번, 17번에 2번, 18번에 1번. 여기서 질문? 뭐야 이것들 다 알아? 자, 19번은요. 자, 19번에 가는 전도, 나는 대류, 다는 복사죠. 뭐 예시는 각각 하나 써주시면 되고, 뜨거운 국 속에 뭐 숟가락 어쩌고저쩌고라든가 프라이팬 바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전도의 예시.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위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건 대류의 예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태양열이 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복사의 예시가 되는 거죠. 자, 20번에는 대류에 의해서 찬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자, 21번은요. 달걀 온도는 낮아지고요.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거죠. 찬물의 온도는 높아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8번의 온도가 같아졌을 때 열의 이동. 자, 온도가 높은 달걀에서 온도가 낮은 물로 열이 이동하여 열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1번에 4번이야. 2번에 2번이야. 여기서 질문. 또 없어? 다 맞았어? 아주 그냥 여기서 틀려면 죽어. 자.